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3위 롯데가 어제 경기 패배로 20년 만에 9연패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긴 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SNS를 통한 일부 팬들의 과도한 비난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선수협회는 최근 일부 팬들이 선수 SNS를 통해 몰지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들을 위축시키고 야구 산업을 멍들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를 향한 악성 댓글을 자제하고 건강한 응원 문화를 형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자신의 27번째 생일에 시즌 7호 홈런을 터뜨리며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이 코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에 관한 징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추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를 재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탁구의 황금 콤비 임종훈 신유빈조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 월드 테이블 테니스 유럽 스매시에서 스웨덴조를 이기고 8강에 올랐습니다. 25m 권총이 주 종목인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양지인이 공기총 종목에서 첫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지인은 카자흐스탄 심켄트에서 열린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 10m 공기권총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SNS 게시글 논란을 빚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이 대한양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롯데 경기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20년 만에 9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롯데 팬들이 아마도 잠실로 많이들 이제 응원을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경기에서 20년 만 충격의 9연패라는 소식이 또 이제 전해져 왔죠. 경기 자체를 보시면 어제 경기 제가 이제 경기장에 갔었는데 촬영을 위해서 안타 자체는 롯데자이언츠가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득점권에서 번번이 LG의 호수비 그리고 적시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패배를 맛봤는데 물론 이제 LG의 새로운 외국인인 톨허스트 선수의 또 이제 호투도 뒷받침이 됐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선취점을 LG 트윈스가 가져갔습니다. 2회에 오지환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앞서 나갔었는데 이어서 또 이 고승민 선수가 외야에서 실책을 범하면서 추가점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역전 3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네. 오늘은 드디어 좀 롯데가 연패를 탈출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또 이 바뀐 투수인 나균원 선수의 뒤에 올라온 정철원 선수를 상대로 해서 구본혁 선수가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현재 3대3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 늪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감보와의 또 이제 새롭게 온 외인 투수 벨라스케즈까지 내고서도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는 게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시즌 10승을 올렸던 데이비슨 대신에 이 벨라스케즈를 영입을 했을 때 과연 이 롯데의 과감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당히 좀 많은 주목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벨라스케즈가 지난 13일에 이제 첫 등판 때 한화전에서 3이닝 5실점했죠.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게 막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5이닝을 채우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어떤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투구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사실 어려웠거든요. 네. 5이닝 동안 7피안타에 2사사구 3실점. 게다가 이 투구수를 92개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네. 100개에 가까운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좀 이 투구 관리도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LG 토로스트 선수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 또 무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토로스트 선수와 또 비교가 되는 그런 좀 경기력 때문에 또 좀 많은 또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뭐 벨라스케즈까지 지금 내고도 지금 뭐 투수력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가 이제 공격이 좀 안 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야수들이 쫓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실책이 나오면서 LG에게 또 점수를 내준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롯데가 참 이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좀 필요할 텐데 네. 지금 뭐 롯데가 이제 전준우 선수가 물론 지금 함께 지금 1군에 다시 합류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전민재 선수가 또 오늘 아하. 경기 직전에 이제 훈련 도중에 이제 다치면서 좀 전력에서 이탈한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악재가 덮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제 투수가 어제 선발이 이제 벨라스케즈였는데 네. 그 데뷔전보다 나았습니다만 네. 여전히 만족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승 투수였던 데이비슨 선수를 보내고 데려온 예.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 팬들이 5이닝 3실점 정도의 기록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 현장에서 저희랑 이제 함께 지켜봤던 해설위원들의 평에 따르면은 벨라스케스 선수가 지금 팔각도가 전성기 때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 왼쪽 이렇게 몸이 좀 빨리 열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150km 언저리의 페스트볼이라 하더라도 타자들 입장에서 눈에 좀 잘 보이는 특성이 있다. 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 집중적으로 연속 안타를 맞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이 선수가 지금 페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정도를 던지는데 체인지업이 그렇게 완성도 높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없어서 삼진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롯데 입장에서는 데이비스 선수를 보내고 벨라스케스로 교체한 판단이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악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9연패인데 마지막 승리가 데이비슨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이게 참 공교로운 지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타격에 있어서도 사실 그 홈런은 없지만 그래도 네. 이제 타격에 힘이 살아있던 롯데였는데 기회마다 좀 활약을 못해주기 적시타가 좀 터져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잔루가 12개나 나왔거든요. 보통 이 잔루가 10개 이상 나오면은 좀 경기를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좀 모습들을 이제 보통 이제 야구에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타자들이 못 치는 것도 있지만은 좀 운이 나쁜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운이 나쁜 거는 뭐 전반적인 그 팀의 분위기와도 좀 연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롯데가 12경기 연속 선취점을 내줬단 말이에요. 오늘 네. 경기까지 지금 오늘 이제 또 내줬으니. LG가 또 내줬으니까 지금 13경기 연속 선취점을 내준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상황인데요. 워낙에 이 팀 분위기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오늘 이 김태형 롯데 감독이 이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롯데가 몇 연패까지 할 것 같으냐? 네, 그러니까 워낙에 자조적인, 지금 네. 자조적인 그런 반응까지 보였다라고 하는데 좀 이거를 뭔가 하여튼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뭐 롯데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1군 벤치 코치와 2군 벤치 코치를 서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것도 좀 단행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타율만 1할 4푼 3리까지 떨어진 윤동희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내야수 나승엽 선수 또 투수 최준용 선수를 1군에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중심 타자 중에 한 명이 윤동희 선수까지 2군에 이제 내려보낼 만큼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린 이 롯데자이언츠의 이런 선택이 좀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또 이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은 9연패인데 그래도 여전히 3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3위가 가장 굳건했던 팀이 롯데였거든요. 네. LG와 한화가 이제 2강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롯데와 SSG가 한 경기 차이가 납니다. 만약 오늘 롯데가 패배하고 SSG가 승리한다면은 두 팀의 순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SSG가 3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승률이 0.005 그러니까 0.0005 할푼리 5모 차이로 SSG가 3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롯데와 LG 경기가 동점이기 때문에 승부를 순위가 뒤집히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뒤이어서 이제 기아와 KT가 이제 승률 똑같이 하지만 이제 상대 전적에서 따라서 기아가 5위, KT가 6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NC까지도 또 기아, KT와 한 경기 차 7위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을 야구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이제 한 경기 반차로 8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두산의 페이스가 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가을 야구가 가시권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조성환 감독 대행이 또 이제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성적이 좀 잘 나와야 한다는 어떤 뭐랄까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10위에는 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롯데 9연패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팀이 바로 LG입니다. 근데 네. LG 이번 시즌 초반 진짜 와, 저 팀을 어떻게 이기지 싶을 정도로 막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중반에는 또 정말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시즌 초반에 그 막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지금 후반기에만 21승 5패입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8할 8리의 아주 엄청난 네. 요즘 분위기를 탄 LG 트윈스인데요. 어제 경기도 보면 오스틴 선수가 4타수 4안타였고요. 맞아요. 문성주 선수가 3타수 2안타 2타점. 말 그대로 이 중심 타선 역할을 해야 될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해줬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빅터 레이스에게 홈런을 좀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6회 말에 2사 이후에 주자를 내보내서 점수를 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LG의 어떤 응징력,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세의 이런 또 결과로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말 지지하는 팀의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지금 LG의 모습. 지금 이 흐름대로 간다면 이제 남은 이 시즌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9연패 탈출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롯데와 막강한 LG의 대결을 전해드렸는데요. 나머지 경기장 상황도 김재환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또 이 한화 이글스도 연패 탈출이 참 절실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러게요. 현재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두산과 한화의 경기 6회 말 현재 두산이 9대1까지 점수차를 크게 벌린 상태에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또 중위권 싸움에서 가장 또 오늘 중요한 대결 중에 하나죠. SSG와 KT의 수원 경기 현재 7회 만에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SSG가 5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창원 NC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과 NC의 경기에서는 원정팀 삼성이 3대1로 2점차 리드를 잡고 있고요. 키움과 기아의 광주 경기 이 경기에서는 최하위 키움이 기아를 상대로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네, 요즘 두산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한화를 상대로 크게 앞서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류현진 선수가 로테이션을 조금 당겨서 등판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체 선발인 조동욱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은 페이스였지만 결국 시즌 중반부터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2와 3분의 1이닝 4실점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갔고요. 이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두산의 전반적인 타선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홈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서는 케이브 선수가 3안타 그리고 박준순, 강승호, 김민석 선수까지 멀티히트를 터뜨리면서 소위 말하는 소총부대의 위력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두산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또 가장 한화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폰세 선수의 장염 소식일 것 같아요. 네. 폰세 선수가 지금 장염 때문에 로테이션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 감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사 증세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어떤 그런 장염이 좀 완쾌가 됐다고 해서 돌아오는 주말 시리즈에서는 다시 로테이션에 합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문동주 선수도 타구에 이제 손목을 맞으면서 로테이션에 이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려면 또 공을 던지는 오른쪽 손목이다 보니까 아마 한 2번 정도는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을까라는 소견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 공교롭게 그 잔여일정 마지막에 LG와 하나의 3연전이 편성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경기 스케줄 발표가 나오서 예. 염경엽 LG 감독이 KBO가 마지막에 딱 승부 보라고 한 스케줄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좀 눈길을 보았는데요. 어제 이 KBO가 정한 이 잔여 경기 일정에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대전에서 열리는 현재 선두 LG 트윈스와 2위 한화이글스의 마지막 3연전이 편성됐습니다. 네. 현재 3경기 차, 물론 지금 한화가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남은 이 경기에서 얼마든지 또 이 두 팀 간의 승차 좁혀질 수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 두 팀이 펼칠 마지막 3연전에서 사실상 1위 결정전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진 3연전 상당히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중위권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SSG와 KT의 대결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각각 4위, 6위의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한 계단, 두 계단 이상 바뀔 수 있는 팀들이거든요. 어제는 또 이 리그에서 가장 솔리드한 마무리였던 조병현 선수를 상대로 KT가 끝내기 승리를 거뒀는데 네. 오늘도 엎치락 뒤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SG가 앞서 나가다가 KT가 이 스티븐슨 선수의 홈런을 통해서 동점을 이끌어냈는데 이어서 또 이 SSG가 한유섬의 적시타를 앞세워서 현재 8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5대 3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 PD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 요즘 어떤가요? 최근에 또 이제 이 젊은 마무리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김서현 선수라든가 주승우 선수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정혜영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평균 자책점이 거의 6점대에 육박을 하면서 결국 2군으로 내려간 네. 상황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또 이제 이 수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최하인 키움이긴 하지만 에이스인 알칸타라가 등판을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경기 초반부터 좀 에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기아가 홈런을 통해서 좀 승리를 가져갔다면 오늘은 반대로 실책 2개 때문에 현재까지 키움에게 6대 1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삼성은 8위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태인 선수 선발이네요. 네, 원태인 선수가 작년에 다승왕을 차지했었죠. 하지만은 올 시즌에는 지금까지 7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반기 들어서 5경기에서 1승 1패에 평균 자책점 4.18 조금은 주춤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원태인 선수가 6이닝 동안 탈삼진 4개, 5피안타 1실점 아주 좋은 투구를 펼치면서 현재까지 이제 리드를 잡는 데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삼성 타선도 오늘 특히나 이 2번 김성현 선수가 그렇죠. 3루타 2개를 때려내면서 지금 2타점을 기록하면서 또 활약을 하고 있고요. 1대1로 맞서 있던 이 6회 초에 디아즈 선수의 희생 플라이와 김영웅 선수의 적시타까지 더하면서 삼성이 일단 지금까지는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하성, 이정우 두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죠. 네, 샌프란시스코와 템파베이의 경기였죠. 16일 날 열린 경기였는데 양 선수 모두 1안타씩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스 위켄드라 그래서 선수들이 야구 장비에 자기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제 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는데 이정우,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새긴 배트를 준비해서 첫 타석에서 소위 말하는 태극 배트로 좀 타격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단신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우 선수가 오늘 홈런을 쳤는데 이게 생일 자축포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1998년 8월 21세,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제 본인의 생일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9일 날 열린 그런 경기였는데 오늘 이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오늘 리드오프로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서 1회 초에 선두 타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애리조나전 이후에 무려 석 달 만에 97일 만에 홈런포를 터뜨려냈고요. 그러면서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중견수 방면 2루타를 때려내면서 장타로만 이 멀티 히트를 완성을 해낸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고요. 반면에 이 템파베이의 김하성 선수는 오늘 양키스와의 경기 5타수 무안타로 좀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시즌 타율도 2할 1푼 4리로 다시 이제 내려갔는데요.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또 양키스 타선이 아주 매서웠죠. 이 템파베이 마운드를 상대로 무려 홈런 9개를 쳐냈습니다. 9개요? 예, 9개요. 메이저리그 팀 한 경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오늘 작성을 해냈는데 특히나 양키스 하면은 이 에런 저지가 있죠. 맞습니다. 에런 저지가 1회부터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40번째 홈런포를 터뜨려
됐고요. 네. 이제 저지 선수가 물론 지금 뭐 양키스에서는 가장 뭐 이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아메리칸 리그 홈런 선두에 올라 있는 이 시애틀의 칼룰리 선수가 47개거든요. 네. 좀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지 선수가 이번 40홈런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이제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 김하성 선수 이야기를 다 나눴는데 김혜성 선수는 언제 돌아오나요? 아마도 이제 돌아오는 내일 경기부터 이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팀인 코메츠에서 재활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큰 무리가 없다면 아마 이번 달 말에 바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에드먼이라든가 에르난데스 이런 모든 내야수들이 많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저스가 김혜성 선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은 바로 콜업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스포츠 이슈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네, 여자 골프 전 세계 1위 박성현 선수의 소식이 지난 한 주 사이에 주목을 받았죠. 네. LPGA 투어 대회에서 6년 만에 이 톱 10에 들면서 또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다음 주에 이제 열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이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서 어제 미디어 데이에 참가를 해서 또 이제 대회 2연패에 대한 포부를 함께 또 밝혔습니다. 또 이제 58명이 지원한 이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오는 9월 5일에 개최된다는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짝 짚어보도록 하죠. 박성현 선수의 순위를 이야기한 게 얼마 만인가 싶긴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LPGA 투어 스탠다드 포틀랜드 클래식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총 최종 합계 16언더파를 기록을 하면서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LPGA 무대에서 박성현이 톱 10을 기록한 게 무려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당시 브리티시 오픈 8위 이후로 굉장히 간만에 탑 10에 기록을 됐는데 이 박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2017년 미국 무대 진출해서 그해 2승, 2018년 3승, 2019년 2승 굉장히 꾸준한 기록과 함께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 하반기부터 좀 슬럼프가 왔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도 이번 대회 전까지 11개 대회에서 9번의 컷오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랭킹도 거의 400위권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반등의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대 다음 대회까지 상승가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클래스가 영원하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이제 내일 모레부터 네.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 CPKC 위민스 오픈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도 LPGA 투어 대회고요. 지금 박성현 선수가 이 포인트 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순위에 80위 이내에 들어야지 내년 시드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박성현 선수가 이 포인트 순위에서 111위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이 랭킹을 올리려면은 이번 대회 또 그리고 앞으로 박성현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에서 최소한 한 2-3개 대회 정도는 아마 탑 10에 들어야 좀 순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박성현 선수가 지난 이제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나흘 연속 60대 타수를 오랜만에 기록했고요. LPGA 대회에서도 원래 본인의 장점인 이 컴퓨터 같은 아이언샷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번 이 CPKC 위민스 오픈에서도 박성현 선수의 좋은 모습 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다시 또 경기를 뛰게 됐네요. 네, 세계 선수권 미디어 데이가 열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안세영 선수 괜찮나요? 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안세영 선수 그리고 이제 감독도 역시나 이상 없다라고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드러냈고요. 8월 합숙 훈련을 현재 진행 중인데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있고 세계 선수권에 맞춰서 컨디션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열리는 경기장 자체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3월에 열렸던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도 정상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장인 이번 대회가 열리는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배드민턴 다시 한번 부흥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만 우승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승재, 김원호 이 남자 네. 복식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이 서승재, 김원호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참고로 2년 전에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당시에 금메달 3개에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던 우리 대표팀이었는데요. 현재 이 박주봉 감독 체제에서 이 세계 선수권에 처음 나가거든요. 좀 이번 대회를 앞두고서 선수들이 이 박주봉 감독의 강훈련에 네. 초반에 상당히 좀 혀를 내둘렀는데 아하. 지금도 이 강훈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참고 그러면서 이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좀 이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뭐 지금 그렇죠. 전반적인 팀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 맹훈련을 발판 삼아서 이번 대회에서도 꼭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구 팬들이 심심할 틈이 없어 보이네요. 최근에는 진주에서 대표팀이 참가한 대회가 있었죠. 네,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열렸는데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마지막 경기였던 체코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배하면서 1승 4패로 이제 대회를 마치게 됐고요. 이번 대회에서 좀 이제 새로운 선수들 예를 들어 육서영 선수라든가 이주아 선수의 좀 선전 그리고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해외의 높은 벽을 실감했던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1승 4패긴 한데 네. 이 1승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열렸던 한일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가 3대 2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하지만은 경기가 끝난 뒤에 배구 팬들 사이에서 편파 판정에 의한 부끄러운 승리다 이런 말이 돌았고요. 특히나 5세트 상황에서 라인 바깥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 서브를 인으로 선언을 했던 게 좀 결정적인 좀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또 비디오 판독 없이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심판들이 판단이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우리 팀 쪽으로 네. 이제 손을 좀 들어줬던 게 문제가 됐고요. 결국은 지난 18일에 대한체육회에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렇죠. 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이렇게 특정 경기의 심판 판정을 놓고 사건이 접수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배구 팬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컸던 한일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봐도 네. 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심해도 너무 심했다 싶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결국에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 누워서 침 뱉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저희가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 참가를 못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팀들과의 경기 기회가 굉장히 좀 소중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에서 한국인 심판만 배정된 그런 상황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홈콜까지 만약에 나온다면은 앞으로 어떤 유수의 세계적인 팀들이 우리나라에서 1군 선수들로 참가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좀 그렇죠. 걱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배구 곧 있을 신인 드래프트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5일에 서울 강서구에서 이 한국배구연맹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열립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 56명과 대학생 1명, 또 실업팀 소속 1명까지 총 58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올해 21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 중앙여고 미들블로커 이지훈 선수를 비롯해서 중앙여고 아웃사이드 히터 박여름, 일신여상 세터 최은영 선수가 이번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V리그 팀들은 현재 팀 훈련 중인가요? 네, 이제 일정이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18일에 또 이제 챔피언 결정전 리매치로 경기가 또 시작될 예정이고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남자부 경기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또 컵 대회가 21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열릴 예정이고 외국인 선수들까지 참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컵 대회 하면은 이제 전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마 배구 팬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또 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